아빠 하지 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면 사고나 이 사람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네, 지금 간만에 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북쪽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에 문산 가는 길이고요. 한 10몇 년 전에 다녔던 회사 그 직원 동료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고 있습니다. 가평이 생각보다 엄청 멀어요.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이 100km 딱 100km 거리입니다. 제가 47살 이제 40이 꺾인 나이인데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아주 피곤해요. 이제 나이가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 의정부 쪽인데 이제 아주 경치가 좋네요. 차들이 지금 다 바빠요. 지금 마음이 급해. 저녁에 지금 비 온다 그래가지고 폭우가 또 쏟아진다고 해서 다들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반대편 강원도에서 오는 차들 좀 밀리는 거 보십시오. 저거 일단 또 돌아갈 길이 아주 난망합니다. 지금 난망해. 뭐 잘 아시다시피 보통 하여튼 제 나이 또래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슬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막 이럴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닐 일이 많고 경사 뭐 좋은 일 돌잔치 뭐 결혼식 제 나이 때 이제 결혼식은 없지만 돌잔치는 없지만 거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문상 갈 일이 많아요. 경사는 바쁘면 못 가더라도 슬픈 상사 이런 문상은 웬만하면 진짜 가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제가 요즘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됩니다. 예전에 총각 때는 진짜 문상을 엄청 다녔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그 친구 와이프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갔어요. 제가 이제 20대 때는 20대 후반에 잠깐 휴학을 하고 시골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혼을 일찍 하는 저희 때는 그래도 조금 26, 7, 8, 9이면 결혼을 했어요. 좀 일찍 하는 지금에 비하면 일찍 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매지에 나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하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골에서 저한테는 꼭 그 청첩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죠. 결혼식에 웬만하면 다 갔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문상도 다 다니게 되고 진짜 몇 년 만에 친구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해도 막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품앗이 같은 개념도 있었는데 근데 이 막상 제가 결혼을 2012년에 했는데 막상 제가 대충 따져봤을 때는 제가 세상에 축의금 부조금 뿌린 거에 10분질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쉬운 건 없고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 엑셀로 관리를 합니다. 아버님 돌아갔을 때 뭐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왔던 분들 또 제가 냈던 돈들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받은 거는 다 돌려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조가 이제 상부 상조의 줄임말 돕는다 이런 건데 옛날에는 워낙 돈들이 없다 보니까 뭐 결혼식이든 뭐 누가 돌아가시든 하면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을 각출해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부담은 아니었던 거죠. 뭐 5천원도 내고 만원도 내고 제 기억으로는 8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고 90년대도 마찬가지죠. 한 3만원 정도 보통 구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2005년, 6년, 7년 그때부터 5만원씩 냈어요. 제 기억으로는 3만원 내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고.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도에 IMF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막 엄청 어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막 흥청망청 네가 한번 사면 내가 한번 사고 막 내일은 없다, 오늘 잘 먹어도 내일 또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였는데 IMF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세상이 막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또 열심히 뭐 근무기 하고 파이팅 다시 한번 해보자, 박세리, 박찬호, 슈퍼스타들 막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커지고, 그러면서 이게, 잠시만요, 또 당시 정부에서 엄청 그 경기 활성화 정책을 폈죠. 심지어 카드사에서 미성년들에게 또는 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카드를 막 남발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LG카드가 날아갈 정도 아니었습니까? 또 IT, 닷컴 열풍 해가지고 주식시장도 뭐 바이코리아, 한국을 사라, 엄청나게 그 주식시장이 또 화랑이었죠. 그 닷컴, IT 이런 이름만 회사에 붙어있으면 주가가 막 상한가를 치고 며칠씩 그랬던 시절이었죠. 점점점 그런 시기가 이제 가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GDP 또 계속 올라갑니다. 1인당 국민들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05년, 6년, 7년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가파르게. 그때쯤인 것 같아요. 왠지 3만원 내면 2만원 내면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냥 5만원, 또 그때 당시에 5만원권이 그때 나왔나 하여튼, 그러니까 한 5만원씩 내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죠. 근데 남들 눈치 보면서 5만원씩 낼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도 그럴 게 뭐냐면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식 그때쯤에가 한 2만 한 5천원 막 이런 정도였어요, 뷔페 값이. 저도 2012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VAT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3만 4천원? 그러니까 5만원을 받으면은 겨우 조금 남는 거고, 3만원 받으면 손해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가면은 그냥 한 3만원 누구 통해서 보내고 말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다른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부조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저만 해도 한참 직장생활하고 돈 부조금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60만원 나가고 그랬어요. 또 어떤 회사에 다닐 때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화환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거진 10만원이 나가는 거죠. 5만원 부조하고 화환 나가고, 아니면 화환에다가 또 뭐 부조를 10만원 한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경우는 10만원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는 뭐 그 이상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15만원, 20만원 나가는 거죠. 그 상조회도 사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조회가 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움을 받자 해서 만드는 개 같은 것인데, 모임인데, 근데 이 상조회를 매달 회비를 내면서도, 상조회비를 또 어떤 애경사가 발생하면은 그거와 별도로 또 부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내고 또 내고 이런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런 부조 문화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각각 다 부조를 한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가평 멉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 문상의 장점, 서로 이제 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깊은 내용도 어떻게 지냈는지 좀 확인도 하고, 그런 거죠. 옛날을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비가 온다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조금 급하긴 한데,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1km 앞 호평 터널 진입입니다. 네, 이렇게 떠들면서 가니까 또 좋네요. 그래, 외롭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니까. 사실 나이가
80 고래이라고 옛날에 80 옛날부터 80살이 드물다, 80살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80 고래이라고. 사실 80살 이상 되면은 사실은 오래 사신 거죠, 그나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래 사신 것도 아니죠. 90살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시골에서도 장수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근데 고생을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80 전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80에 딱 돌아가셨고, 저만 해도 지금 47살인데 사실 저는 기대 수명이 한 85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38년 더 이제 가동할 수 있는데, 신체를. 근데 한 5년 8년은 골골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30년 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는 한 67이나 뭐 요때까지는 60 중반 넘어서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 20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새로운 일 또는 그 전에 하던 일 중에서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을 며칠 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월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장사가 되었든 가게가 되었든 비즈니스 사업이 되었든 이런 것이 있고, 또 결국엔 남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인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장사하거나 근데 제 나이 또래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그 중에서 제 나이 때에서 가장 보통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입니다. 운전.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할 여지가 되게 드물어요. 아이고, 전화 왔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추천,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요. 다양한 구상들, 의견들도 있고,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원래 하던 걸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하면은 좀 돈을 번다고 하더라, 프랜차이즈 식당을 한번 해보겠냐,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뭘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급하게 선택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20여 년 정도를 더 해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든 또 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집사람은 많이 힘들죠. 집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그래도 앞으로 20년을 생각하면은 조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반대편 차선에 차들이 엄청 밀리는 게 보입니다. 막 동해안 갔다가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따 내려갈 때는 조금 우회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영업사원 할 때 정말 전국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뭐 파주, 포천, 뭐 가평, 뭐 또 강원도, 강릉, 뭐 어디 500m 앞 모란 터널 진입입니다. 부산, 여수, 뭐 목포, 자 아랫역이란 아랫역, 경상도, 충청도, 뭐 전라도,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심지어 영동고속도를 하루에 3번을, 용인을 하루에 3번씩 갔어요. 물건이 나오면 싣고 가서 내려주고, 다시 또 돌아가서 물건 나오면은 싣고선 다시 또 내려주고, 하루에 3번을. 그때는 뭐 20대여서 겁이 없었죠. 5.1km 앞 금남 IC까지 직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갓길을 막 160km를 놓고 달렸으니까 뭐 말할 수 없죠. 그때는. 또 이제 거의 9시 돼서 일이 끝나니까 용인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차에서 자고 새벽까지 다시 또 출근하고. 그때는 그게 거의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잘하고 싶었어요. 또 이거 시골 사람들 특징이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 잡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말 나오기 전에 다 일을 해버립니다. 정리해버리고 다 해결을 봐버리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근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당하기가 또 좋아요. 그거를 또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저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진짜 뼈와 살을 다 갈아서 저는 일을 해왔어요. 지치죠. 너무 지쳐. 정신적으로 몸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뭐 맨바닥에서 저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세대까지는 또 이렇게 뼈와 살을 갈아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밥벌이를 하고 또 미래의 설계나 비전도 가질 수 있었는데, 글쎄요, 저희 이제 자식 세대들은 물론 다 잘 앞으로 살아나가긴 하겠지만, 뭐 지금 있는 일자리의 40% 이상이 2030년까지는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지 우리 아들 녀석 같은 경우에도 걱정보다는 약간 궁금합니다. 제가 또 좀 그 장수 욕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궁금해요. 세상 사는 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첨단 기술,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홀로그램 전화기가 나올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게 막 이런 등등등등 그런 궁금해요. 되게 호기심. 제가 기자를 했던 것도 그런 호기심, 궁금함 이런 것이었고, 정말 저게 맞나? 진짜로? 막 이런 거였거든요. 호기심. 기자들은 사실 정의감, 정의로운 감정, 정의감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기자는 기자할 그런 근성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의감과 호기심, 정말 과연 그럴까? 저 말이 맞나? 이런. 근데 그게 과하면은 그게 컨스피러시, 모든 게 다 그런 음모론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저게 아닐걸? 막 이런. 네, 그거를 잘, 그 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경계를 잘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기자가 됩니다. 야, 대성리입니다. 대성리. 춘천 가는 길에 있는 대성리. 정말 왜 옛날에는 왜 여기를 이렇게 MT를 많이 왔는지, 대학교 때 제 기억으로도 제가 9호학번 199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 2번은 왔던 것 같아요. 대성리. 지나가기만 해도 참 낭만이 느껴지는, 그래봐야 술 먹은 기억밖에 없지만 대성리였습니다. 대성리. 대성리역. 그때는 기차가 여기 있었나? 대성리역. 추억집니다. 앞으로도 한 20km만 더 가면은 도착합니다. 와, 대학생들 엄청 많네. 아유, 이 차 왜 이러냐고. 저기 사고 나려고. 600m 앞에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참. 운전 진짜 저도 험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 차를 머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살인 기계고, 이게 못해도 한 1톤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차 무게가. 거기다가 이제 가속도, E는 MC의 제곱이니까, 에너지는 질량과 가속도 곱하기니까, 이게 1톤 이상 여기에다가 속도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 위험한 흉기인 거죠. 10톤, 20톤짜리가 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방어운전, 안전운전, 앞차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피해 가든가 아니면 천천히 떨어져 가든가 그래야지. 기다리면 진짜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영업사원 운전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멋모르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 조심 운전하죠. 막 치고 칼치기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바쁜 사람인가 보다. 에휴, 몹쓸 사람 이러고 말죠. 20대 때 영업사원 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배틀이 붙는 거예요. 그냥 치킨 게임이. 그냥 서로 막 훅가시 주고 가서 급브레이크 밟고. 진짜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죽을 짓을 한 거죠. 미친 짓을 한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목숨보다 건강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흉기다. 편리하지만 흉기다. 아주 위험한 흉기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15km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경춘가도 또 그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그렇지. 그게 맞네. 옛날에 춘천가는 서울하고 춘천을 이어질 경춘가도 아름다운 그 길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뚫린 뒤로는 이게 참 뜨문뜨문 인적이 좀 적었는데, 이제 오늘 지금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이 일로, 우와, 저 차들 밀린다. 저거 큰일 났다 이거. 돌아갈 때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늦게 출발해서 가기도 좀 그렇고, 돌아가자니 한참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근데 거기도 분명히 휴가 끝내고 내려오는 차들로 막힐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따 한번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상을 마치고 한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또 문상객들이 많이 몰려오시더라고요. 저는 나왔고 이제 막 부천 집으로 1km 앞 마석 터널 진입입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차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지금 한 오후 4시 아주 마의 시간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간. 한 2시간 걸린다는데, 부천에 지금 친구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 부부끼리 지금 모이게 될 것 같은데, 빨리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라도 한 잔 먹고 자야 합니다. 비가 오려고 좀 난리가 아니네요 지금 하늘이. 이렇게 가다가 오늘 병목구간에서 600m 앞에 시속 8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과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병목구간이 만약에 몰리는, 완전히 여러 군데 차들이 몰리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조금 피곤합니다. 재밌네요. 하여튼 이렇게 혼자 대화를. 500m 앞 마석 터널 진입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나에게 얘기하는 건지 이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조금 뭐 이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운전 이런 얘기도 좀 해봤네요. 그냥 제가 지금 백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재밌죠 뭐. 여기까지입니다. 시속 80km 구간.